가수 노사연님께서 얼마 전 방송에선가 돌발성 난청으로 청력을 잃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난청은 노화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찾아와서 오른쪽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 난청은요, 젊어서도 남녀노소 관계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10명 중에 3명은 부분적으로만 회복되고요, 나머지 3명은 아예 청력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원장님 방금 하신 말씀만 들으면 되게 무서운 것 같은데 돌발성 난청이 도대체 뭔가요? 말 그대로 갑자기 돌발적으로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원장님, 자고 일어났는데 여기에 물 먹은 솜이 꽉 들어가 있는 것처럼 아예 안 들려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TV 소리를 켜보기도 하고 핸드폰으로 이거 왜 안 들리지? 되게 많이 당황하시게 되는데, 돌발성 난청 때문에 갑자기 귀가 이상해 라고 해서 병원에 가게 되면 이 청력 구간들을 6가지로 나눈 것을 우리가 6밴드 검사라고 하는데, 이 6밴드의 수능 청력 검사를 통해서 연속된 구간 3개에서 30dB 이상의 청력 손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돌발성 난청이라고 진단하게 돼요. 6밴드 검사 기준으로 했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이것보다 조금 더 잘게 쪼개서 청력 검사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67밴드 검사 안에서는 실제로는 3개 주파수 더 이상이 되기도 하고요. 더 줄였는데도 이제 돌발성 난청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시간 또는 2, 3일에 갑자기 이렇게 발생하고요. 귀가 한쪽이 안 들리게 되면서 이명이나 귀 먹먹함이나 어지럼증 같은 것들도 같이 동반하기도 해요. 양쪽 다 나타나는 경우가 아예 없진 않은데 정말 드문 케이스가 있고요. 돌발성 난청의 원인은요, 다인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질환의 원인이 이것이다 라고 딱 특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만들고 있는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하고, 그 원인들의 간접적인 작용, 간접적인 이게 다 합해져서 돌발성 난청이 된다고 하는데, 돌발성 난청의 이 병리 기전을 보면 바이러스 감염이나 이런 미세 혈류 장애들이 나타난다고 보통 알려져 있어요. 다양한 간접 팩터들이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몸의 피로가 이렇게 너무 누적되거나, 어떤 대사적인 문제로 인해서 만성적인 염증 상태가 일어나거나, 산화 스트레스가 너무 증가하는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가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거나 이 혈류 장애가 생기면서 돌발성 난청이 생긴다고 되어 있어요. 정말 드물게 청신경 종양 때문에 이제 돌발성 난청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 정말 드물고요. 당뇨와 같은 대사성 질환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척추동맥의 손상이나 외상성 장애라든지 아니면 급작스러운 소음 노출 후에 또 발병되는 경우도 있어요. 첫 번째는 귀 안에서 소리가 들려요. 이걸 이명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귀가 먹먹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충만감이라고 표현하고요. 한쪽 귀에서 많이 발생하고 어질어질하는 현기증이 생기기도 해요. 점점 청각이 떨어진 게 아니라 진짜 불과 몇 시간 확 안 좋아지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일상적인 대화가 속삭이듯이 작게 들리게 되고, 양쪽 귀, 우리 핸드폰을 해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이쪽으로는 잘 들리는데 이쪽으로는 잘 안 들려서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게 돼요. 이런 초기 증상을 갖게 되면 돌발성 난청 의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연구 결과에서는 그래도 좀 남성이 많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성별에는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고, 노인성 난청 같은 경우에는 정말 70대부터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반면에, 돌발성 난청은요 40대에서 50대가 정말 많아요. 생각보다 젊은 연령대에서 호발하고,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돌발성 난청 환자 20, 30대도 정말 많고, 소아도 있습니다. 소아가 갑자기 귀가 안 들려서 중이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돌발성 난청이다,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어요. 건강정보원심사평가원에서 취합을 해보잖아요. 어떤 질환이 얼마나 많이 생겼나. 근데 2016년에 비해서 2022년에 무려 36%나 이 환자가 증가했어요. 현대에 와서 되게 많이 증가하고 있고, 평균 연령대가 계속 낮아지는 난청이어서 꼭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돌발성 난청이 3명은 부분 회복, 3명은 아예 안 들릴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이거 낫고 싶으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해요? 돌발성 난청은요, 치료에 3대 원칙이 있어요. 조기 발견, 조기 진단, 조기 치료예요. 최대한 빨리, 우리가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야 신경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완전 회복률을 많이 결정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갑자기 귀가 안 들려서 응급실이나 이제 이비인후과 가게 되면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줘요. 그래서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먹거나 주사하게 되는데, 이런 염증 반응을 순간적으로 스탑시켜줄 수 있는 이런 약물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사실은 순환을 올려줄 수 있는 한방치료까지 병행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골든타임 안에 최대한 회복을 확보하는 것이 나중에 3분의 1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잘 회복되지 않은 3분의 2에 들어갈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양한방 치료 전부 다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처음에 이제 진단을 받고 나서 1개월 되었냐 3개월 되었냐 이런 시간에 따라서 또 그 시기별로 좀 치료를 다르게 들어가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 시기에 맞는, 또 후유증이 남았다면 후유증에 대한 그런 치료들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3개월 정도가 되면 이제 돌발성 난청의 한 첫 번째 골든타임이 끝났다라고 보기 때문에 3개월이 되면 그때부터 나 낫지 않았는데 당장 보청기 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이후에도 지연성으로 회복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3개월, 6개월, 1년까지는 최대한 치료를 끝까지 받으셔서 지연성 회복이라도, 물론 초반에 비해서는 확률이 낮긴 하지만 끝까지 치료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어떤 이비인후과 의사는 6개월에 예후 판정을 하기도 하고요. 이 사람은 비회복이야, 뭐 회복이야, 이렇게 예후 판정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비인후과 의사는 1년까지도 기다리기도 해요. 저희가 생각할 때 그래도 1년 정도까지는 경과를 지켜보면서 최대한 집중, 회복에 신경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타이트한 골든타임은 한 달이에요. 이때 이제 변화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도 돌발성 회복을 1차적으로 예후 판정하는 시기는 3개월, 그 다음에 6개월, 그 다음에 10개월. 그래서 총 3번에 걸쳐서 예후 판정을 하게 됩니다. 돌발성 난청, 이거 무섭잖아요. 안 걸리려면 이 3가지는 꼭 지켜주셔야 되는데, 제가 항상 돌발성 난청 나오면 이것만은 하지 말아라고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밤에 잘 때 이어폰 키고 자는 거예요. 이어폰 사용해서 제가 주의할 점 먼저 설명드릴게요. 잘 때 끼고 자지 않는 거, 지하철이나 이런 소음이 있는 시끄러운 곳에서 이어폰 껴서 과도하게 소음 자극 주지 않는 거. 두 번째는요, 너무나 뻔한 말 같지만 너무나 직접적이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바로 담배와 술입니다. 젊은 이명 환자분들 이렇게 통계 내보면 왜 이명과 난청이 이 청소년기에 생겼나 라고 하면 직접 흡연, 간접 흡연과 연관되는 확률이 70-80%나 돼요. 담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배는 당연히 돌발성 난청이 왔다면 반드시 끊어줘야 되고, 평소에도 미리미리 예방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귀를 감싸고 있는 귀 안에 액이 림프액이에요. 근데 알코올은 이 귀 안의 림프액에 상당히 오랫동안 저류가 되면서 이제 귀에 계속해서 독성을 줍니다. 술은 반드시 피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어떤 것들이 진짜 최악의 상황이냐면, 엄청 클럽 가서 시끄러운 소리 듣고 술을 왕창 먹은 다음에 담배도 태우고 이어폰을 꽂은 채로 자면 돌발성 난청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그래서 심한 소음에 노출되고 난 다음에는 충분히 귀를 휴식해 주는 것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직업적으로 귀를 써야 되는 직업들도 있는데, 그런 직업을 가지신 경우에는 최대한 작게 이렇게 사용하시되 주 40시간 이상은 넘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최대한 귀를 휴식할 수 있도록 조용히 지내도록 좀 이런 근로 환경들이나 이런 것들도 생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어폰을 사용해야 되는 직업의 경우에는 이어폰보다는 헤드폰을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좋아요. 네네, 이어폰보다는 헤드폰보다는 스피커가 좋습니다. 그 요즘 이어폰도 귀를 이렇게 고무로 막는 형태가 네. 있고 오픈형으로 된 게 조금 더 좋은 것 네네. 오픈형이 조금 더 좋고, 이어폰 관련해서는 따로 영상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미니 보감 채널은 아니지만 그 영상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 당시 결론으로는 이제 오픈형이 더 낫다.
골전도 이어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를 집어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뼈의 진동을 통해서 이렇게 듣는 거는 귀에 괜찮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상 소리를 흡수해서 내 뇌에 전달해주는 거는 귀에 내 달팽이관의 역할인데, 달팽이관에 신호를 넣는 방법만 다를 뿐, 공기를 통해 고막을 통해 받냐 아니면 뼈로 직접적으로 받냐의 차이여서 사실 골전도 이어폰이라고 해서 특별히 귀에 더 낫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돌발성 난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돌발성 난청은 갑자기 일어난 난청으로 3분의 2 이상은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치료 시기를 잘 잡으시길 바래요. 아까 말씀드린 돌발성 난청의 징후를 캐치하셔서 평생 쓸기 건강하게 지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예은 한의사의 내 몸에 보약이 되는 시간 미니부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